여기는 산청 함양 양민학살 위령탑 앞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은 이 지리산 근방에 지리산 인근에 있는 마을들, 산청과 함양에 있는 마을들, 그창 마을들이 51년 2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그 5일 동안에 그 1,500여 명의 양민들이 무참히 학살되어서 그창에 가면 그창 신호명 거기에 그창 양민 학살 위령비가 있고, 여기 또 따로 산청 함양 여기 705명 정도, 그창은 719명 정도. 11사단 최덕신 이 사단장, 이 최덕신 사단장은 광복군 출신이에요. 광복군 출신이면서 거기서 경벽청야라는 그 작전을 시행을 합니다. 11사단들에게 경벽청야 작전을 써서 11사단 안에 24단은 광주지구, 13여단은 그 전북지구, 여기 9여단을 이 산청, 거창, 함양 이 지구에 투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13사단의 여단에 의해서 일어난 고창 한평 사건이 대표적인 양민 학살 사건이고, 여기에는 산청, 함양, 거창 이런 사건들이 51년도 그러니까 1.4후퇴 때 중공군이 막 쳐들어오고, 그때 워커 중장, 워커 미군 사령관은 미8군 사령관은 초토화 작전을 지시합니다. 초토화 작전이라는 것은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쓸만한 것들을 모두 다 불태우고 버려라. 중공군은 무기들이라든지 체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미군들이 버리고 간, 후퇴하면서 버리고 간 그런 총이라든지 군수 물자들을 무지 이용했거든요. 그리고 그 워커 준장이 죽고 리치웨이 사령관이 부임했을 때도 똑같이 초토화 작전을 시행을 합니다. 우리는 경벽청야 작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곳에서 경벽청야 작전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곳에 섰습니다. 경벽청야 작전 대표적인 것이 4.3 제주 4.3 사태 때 송요찬 그때 소령이었어요. 해변에서 5km 떨어진 이후에 한라산 근방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해변 마을로 내려오라고 오랫동안 공고를 하며 삐라를 뿌리고, 하지만 제주도 사람들은 뭐 여기 해변 마을 내려가야 살 게 없다, 묵고 살 게 없다, 내가 왜 내려가냐 이렇게 버텼던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곳은요, 전혀 그런 사전 경고가 없었어요. 무작정 내려가지고 무작정 죽였단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인근 작전지구, 그러니까 지리산 인근 20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눈에 떠있는 대로, 그리고 이 구연대 연대장이 오익경 대령이에요. 한동석 소령이라고 대대 3대대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4.3 사태라든지 여순 사태 때 지휘관들은 다 거기에 충분한 경험, 익숙한 경험 있는 사람 죽이기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병사들은 어떤 병사들이냐면은 11사단 20년대는 제주도 그때 제주 훈련소에서 막 만들어진 신병들, 13년대도 마찬가지고, 이 구연대는 대구에서 만들어진 병사들이에요. 대구에서 오랫동안 그 46년 10월 1일 사건도 보고 이 빨치산들과의 광경을 자주 봤던 대구 인근의 청년들을 모아서 구연대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구연대 병사들이 여기 한동석 소령이 시킨다고 한 번에 1,500여 명의 백성들을 무지하게 죽였던 그 자체도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여기에 참여했던 그 지휘관들이 다 처벌을 받았는데 한 1년 정도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관직도 잘 받고 잘 살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경벽청야 작전이 왜 잘못되었는가, 왜 이곳에서 하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는가, 그 설명을 좀 하려고 아침 일찍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6.25가 터지기 전까지 이 경남 지방은 그렇게 빨치산들이 많이 설치지 않았어요.
그 호남지구 빨치산 5사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백선엽 5사단이 49년도에 호남지구 빨치산 토벌 때는 있었어도 이 경남 지방의 빨치산들 토벌 때는 없었거든요. 여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여순 사건 반란군들이 지리산으로 들어가고 전남 전북 인근 자기 고향으로 흩어져서 빨치산 활동이 워낙 세기 때문에 49년도 동계 토벌을 어디서 했다고요? 호남지구 동계 토벌. 그때 5사단에 의해서 호남지구 빨치산이 계속 거기만 했었지 이쪽은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9월 24일 날 경남도당이 만들어지고 그 해 11월부터 이영회 여순 반란 사건의 그 반란군 소속 이영회가 왜 전남지구 그쪽에 붙지 않고 박영발 사령관 밑에 붙지 않고 경남도당으로 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 양반이 이 경남도당에 오지 않았더라면은 이렇게 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이영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50년 12월 5일부터 거창 신원면 그 일부분을 해방지구를 만들어. 해방지구라는 것은 유재와 이승만 독재로부터 해방한다. 일방적으로 빨치산들이 쓰는 용어죠. 해방지구를 만들어서 2개월 동안 거기서 점령을 합니다. 11년 2월 초에 2월 3, 4일 날 그 빠져나올 때 이영애 부대가 빠져나올 때 구연대 3대대가 거리로 진입하는 거예요. 거창 사건이 2월 10일부터 11일이니까 그때예요. 이영애 부대가 어떤 짓들을 했냐면 400명 강력한 패잔명들과 의용대 아주 뛰어난 전력이 아주 센 그 경남도당 1,500명 중에서 나머지는 어리비리해서 거의 무전투원들이 대부분이었어. 경남도당은 그렇게 힘이 없었어. 이영애 부대만이 다니면서 계속 산청 88 사건, 그러니까 경찰 350명 중 100여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쌍비랑 전투, 특히 무주 설천지구 전투, 그때는 또 경찰대 한 100여 명을 포로를 90명으로 잡아가 버려요. 아주 날때예요. 1200번의 전투 중에서 700명의 토벌대를 죽였다고 이영애 부대는 방방 뜨고 다녀요. 이영애 부대가 경남도당 이 근방을 휩쓸고 다니기 전만 하더라도 경남 빨치산들은 그렇게 전력이 세지 않았어요. 전 이영애 부대가 왜 이리로 왔는지, 이영애가 왜 전남 쪽에 있지 않고 이쪽으로 왔는지, 그 이영애가 이곳으로 오지 않았다면 그때 나이가 24살이에요. 자기 옆에 자기 고향에서 데리고 온 이옥순이라는 여자를 끼고 살면서 아주 치기 어린 영웅놀이를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빨치산 정순득이조차도 자기는 불꽃사단 이영애 부대원이라고 아주 자랑스러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남이 경남도당 빨치산들이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나머지 1,500명 비전투원들조차도 보급투쟁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서 여기저기 무리를 쥐어 다닌단 말이에요. 이승만 정부에서 볼 때는 야, 경남도가 빨치산들이 아주 기세가 등등하구나. 쟤들 잡아라. 11사단은 최덕신 이 장군은 광복군 장군이지만 실질적으로 리더십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구연대 오익경 대령과 3대대장 한동석 이 소령은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이 죽였을까? 계속 필요한 게 뭐예요? 전과가 필요했어요. 최덕신 사단장이 야, 너들 뭐하냐? 저쪽 13년대, 20년대는 전과가 이렇게 하는데 너놈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끊임없이 푸시를 했겠죠. 오덕경 대령이 지시를 합니다. 산청 함량을 썰고 난 뒤에 한동석 소령에게 지시합니다. 더 필요한 거 없냐? 그 창에 거기 뭐 있다던데 이영애 부대 나갔다던데 지시를 합니다. 뭔가를 내놔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석이가 719명의 신호명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보고를 합니다. 187명의 빨치산과 연계된 빨치산 내통자들을 사살했다고. 그렇습니다.
왜 제가 경벽청야작전이 잘못됐냐고 계속 얘기하고 싶으냐면은요,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쳐들어갈 때 청야작전이잖아요. 엄청나게 긴 거리를 질퍽질퍽한 진흙 땅을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우물에다가 독을 타고 나면은 그건 청야작전이 완벽해요. 그리고 히틀러가 지나갈 때 똑같이 청야작전을 해요. 청야작전에 들판을 완전히 지워버려요. 계속 독을 타고 먹을 물을 못하게, 그게 청야작전이에요. 경벽청야작전은 광복군들이라든지 중국 국공 내전 때 많이 쓰던 넓은 평야가 있을 때 내 성은 견고하게 지키고, 그 나머지들 옛날에 유럽에서 성벽 전투할 때 성 안으로 사람들이 끌어들이고 성 밖에는 모두 불을 태우고, 그게 경벽청야작전이에요. 하지만 보세요, 이 빨치산들은 특히 경남도당 빨치산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황매산 갔다가 덕유산 갔다가 여기저기 계속 옮겨 다녀요. 지리산 근방에, 지리산 인근에, 그리고 청야작전을 썼다고 합시다. 산청 함량지구 이 근방 마을을 다 태웠어. 지리산 빨치산들이 먹고 살 길이 별로 없어. 보급투쟁이 시원찮다. 어디로 갑니까? 덕유산으로 가요. 덕유산 근방 다 죽일 거야? 황매산 갔다 그창 합천 다 죽일 거야? 아니잖아. 경벽청야작전은 우리나라 지경에 맞지 않아요. 이 토벌대들이 11사단이 꾸려졌는데 막 제주에서 신병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리산으로 올려가려니까 도저히 겁이 나서 못 가. 그래서 만만한 게 누구라고? 만만한 게 다니면서 애들, 동네 사람들 모아다가 모여. 야, 공비들 쳐들어온다. 다 짐 챙겨 모여. 저리로 가. 그냥 쏘았다니까요. 이게 실체예요. 경벽청야작전이 최덕신 광복군 사령관 나중에는 아주 잘 살았겠지만요. 그 양반, 정말 우리나라는 그때 지휘관들이라든지 병사라든지 다들 경험이, 제대로 된 군사 경험이 없어요. 빨치산 애들은요, 빨치산 리더들은요, 모스크바 공산대학 출신들이에요. 걔들은 2차 대전, 1차 대전을 겪고, 그리고 볼셰비키 혁명 때 했던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2년간 철저하게 아주 우수한 뛰어난 사들을 보내가지고 공부를 하고 왔어요. 이영회와 박동화, 이 빨치산의 대표적인 이 친구들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를 흘렸죠. 빨치산을 이야기하자면은 참 마음이 많이 저리고 눈물이 날 만큼 그때 산 사람들의 삶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몇몇 리더들, 이영애가 그렇게 불꽃 사단장으로서 소리치고 다닐 때, 빵빵 울릴 때, 그로부터 2차적으로 겪게 되는 그 피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민들, 이 산골에서 밭을 일구고 자식을 키우고 그 난리통에, 빨치산들이 우글우글한 이 난리통에도 피난 가지 않고 숨어서 하마 올까 문 밤에 자는데 문 확 열고 흰색이야 검은색이야, 흰색이야 검은색이야 회색이야 그냥 쏘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문 열고 빨치산들이 와서 넌 어느 편이야? 백색이야 금등개야 흰등개야? 얼마나 힘들겠어. 문고리를 딱 잡고 밤에 제발 누구에게 빌었을 거예요. 제발 우리 집에는 오지 마라,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러니까 갑자기 군홧발이 대문을 뻥 차면서 문을 확 열어제끼면서 총을 대고 금등개야 흰등개야. 그렇습니다. 저는 산청 한양 사건 희생자 유정탑 앞에서 제 길고 긴 지리산 빨치산 주제를 한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느라고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